바이오 분야 핫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주 일요일이 이제 만우절이었잖아요. 네. 이제 만우절에는 좀 그럴싸한 거짓말로 주위 사람들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오. 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죠. 네. 네. 지난 맞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트럼프 후보를 뭐 지지했다 이런 가짜 뉴스가 SNS를 타고 전 세계에 퍼졌었죠. 네, 상당히 이슈가 됐던 가짜 뉴스였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선거철이 되면 이런 온갖 음에 시달리는 그런 맞아요. 후보자들이 좀 일어나는데, 근데 최근 과학계에서도 이런 의도치 않은 가짜 뉴스 때문에 소동이 있었다고요. 그럼 미국 나사가 그 쌍둥이 우주 실험을 한다 뭐 이런 건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쌍둥이 중에서 이 우주에서 한 1년 정도 보낸 그 스콧 켈리의 유전자가 네. 한 7% 정도 뭐 바뀌었다. 오. 이런 보도가 나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스콧 본인은 어머 내 유전자가 뭐 7%나 바뀌었더니 나도 기사를 보고 알았네. 뭐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아, 본인도 기사를 보고 본인도 알았다고요? 뭐 몰랐다는 거죠. 음. 뭐 이렇게 이런 얘가 이제 트윗을 올렸는데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현지 언론이나 이런 기자들이 나사에 막 항의를 했었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 사태는 나사가 이제 그 오보를 바로 잡으면서 진정이 됐습니다. 그럼 나사에서 어떤 설명을 했던 거죠?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나사의 네. 발표 내용은 이 스콧 켈리, 그 우주에 있던 스콧이랑 지구에 있던 마크 켈리, 이 쌍둥이의 유전자는 똑같다. 일단 요거고요. 근데 스콧의 DNA가 네. 7% 영구적으로 바뀌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스콧의 유전자는 바뀌지 않았다. 네.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나사 과학자들이 관찰한 건 뭐냐면 이 스콧 켈리의 유전자 발현이 지구에 있던 그 마크 켈리하고는 달랐다. 네. 뭐 그런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유전자가 변한 게 아니라 유전자 발현이 바뀌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애초에 나사의 보고서에서 유전자 발현이라고 표현한 거를 네. 그냥 유전자가 영구적으로 바뀌었다고 아. 오해한 데서 이런 소동이 있었던 거죠. 네. 네.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가짜 뉴스를 한 게 아니라 잘 몰라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가짜 뉴스가 됐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유전자 발현인 것 같은데요. 먼저 유전자 발현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유전자가 영구적으로 변형하는 것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이 유전자가 영구적으로 변했단 말의 의미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 유전자가 영구적으로 변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유전자 돌연변이, 줄여갖고 뭐 유전자 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는 이 DNA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 DNA를 이렇게 구도를 보면은 ATGC라고 하는 유전자 암호가 어떤 순서로 돼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돌연변이는 예를 들면 이 A라고 있는 이 유전자 암호가 T라는 걸로 바뀐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한 번 바뀌면은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사람과 원숭이 유전자가 한 95% 이상 같아요. 사람과 침팬지는 99% 이상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스콧의 유전자가 7%가 영구적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보다 더 먼 새로운 그러네요. 생물종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네. 거죠. 그렇게만 봐도 유전자가 7%가 변했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좀 쉽게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스콧의 유전자는 우주에 가기 전이나 갔다 온 후나 똑같다는 거고요. 유전자 발현이 바뀌었다는 건데 유전자 발현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근데 우리 세포 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는 단백질의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거는 DNA에서 출발을 해서 RNA를 거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생명 현상은 DNA가 있고 이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순서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두 가지 단계를 모두 유전자 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 나사 실험에서는 이 DNA가 RNA로 바뀌는 정도, 그걸 이제 유전자 발현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네, DNA, RNA 그리고 단백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헷갈리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사가 발표한 설명대로 핵심은 결국 쌍둥이 네. 유전자는 100% 똑같다는 거잖아요. 변하지 네, 않았다. 그렇죠. 이건 바꿔 말하면 이 두 사람의 유전자는 염기설이 같다. 즉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네. 근데 돌연변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둘의 유전자는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DNA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정도가 음. 쌍둥이가 서로 달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거의 무중력 상태잖아요. 네. 환경이 다르잖아요. 이 지구하고는 네. 지금 중력이 있는 거기서 상태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런 중력, 무중력 상태에서 먹고 얘가 뭐 운동하고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네. 이런 어떤 환경적 요인이 유전자 발현에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차이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어느 정도 미묘한 차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뭐 산을 오르거나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은 약간씩 유전자 발현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네. 네. 근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나사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RNA로 발현이 되고 또 단백질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유전자 발현의 차이는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카페에 비해서 그전에도 한번 다뤘던 주제이긴 한데 유전자 꼬리표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DNA에 어떤 이제 꼬리표 같이 어떤 특정 물질이 붙는 거예요. 주로 이제 메틸기라는 물질이 붙는데 메틸은 이게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서 굉장히 단순한 구조라서 네, 네. 잘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정 물질이 유전자에 그러니까 DNA에 붙으면은 이 DNA가 RNA로 잘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RNA가 만들어지는 양이 조절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RNA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반대로 적게 만들어지거나 하면은 단백질량도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 건강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네.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NA에 그런 메틸기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그 컴팩트하게 스트럭처가 이제 만들어져서 어떠한 RNA를 만들고자 하는 효소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보는 거기 있어도 결과적으로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 정보를 꺼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메틸기가 단백질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유전자 꼬리표를 붙이거나 떼는 데는 어떤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무중력이랄까 이런 특수한 환경, 어떤 환경이 있는지가 이 유전자에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는 지금 이제 이런 우주공간의 특수한 환경이 유전자 반응에 영향을 준다. 여기까지 밝힌 거고, 그럼 네.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 환경 중에서도 먹는 거라든지, 뭐 무중력 상태가 어느 정도 무중력인지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 메틸기처럼 유전자 꼬리표가 유전자에 붙어서 이제 RNA의 양을 조절하고 또 단백질의 양을 결과적으로 조절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단백질의 양이 조절된다는 게요. 네. 왜냐하면 단백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탄수화물, 지방 이런 에너지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 성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어떤 호르몬이나 이제 세포에 문제가 생긴 질병들을 연구하는데도 좀 그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런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이전에는 이제 주로 질병의 원인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아무도 뭐 그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불확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유방암 거의 확률이 높다. 해서 이제 수술을 받았던 거잖아요. 뭐 그렇게 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최근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돌연변이도 중요하지만 유전자에 꼬리표가 붙는 것도 뭐 암이랄지 뭐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유전자 꼬리표를 겨냥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한다면 그건 새로운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질병들은 그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대사성 질환, 당뇨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암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러한 그 환경에 의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질환에는 돌연변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많은 경우가 돌연변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질병이 생겨납니다.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포를 분할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 그 줄기세포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세포나 다 유전자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하는 것도 이런 유전자 꼬리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번 시간에는 쌍둥이 우주실험 오보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서 모쪼록 생명 현상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질병 치료도 앞당기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